재단법인 달서인재육성 장학재단은 11일 달서구청 대강당에서 재단 출범 1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달순군 남부지역 첫 수능 시험장으로 비슬고등학교가 선정되어 14일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대구 달성 산림조합 산사랑 부녀회 봉사단은 13일 창단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달순군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달성 혁신 성장 포럼을 달성군민체육관에서 12일 개최했습니다. 대구 최대 미술축제 2019 대구 아트 스퀘어가 전시회에 앞서 13일 개막식을 가졌습니다. 하나된 대구 경북 한뿌리 상생위원회가 13일 경북도청에서 2019 하반기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현대피아노음악연구회 제40회 정기연주회가 오는 19일 대구 콘서트하우스 챔버홀에서 개최됩니다. 2019 겨울연극축제 열혈청년 극단전이 오는 22일부터 12월 14일까지 대구문화예술회관 비슬홀에서 열립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11월 14일자 주요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재단법인 달서인재육성 장학재단은 11일 달서구청 대강당에서 재단 임원, 후원인, 장학생 및 학부모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단 출범 1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초중고 대학생 73명에게 9,733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난 10년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후원인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장학생들이 지역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기념식은 식종 공연으로 성서초등학교 학생 8명의 낭독극 아씨방 7동무를 시작으로 지금의 달서인재육성재단이 있도록 도와주신 후원인 및 후원업체에게 감사의 뜻을 담은 감사패와 희망이웃 현판을 전하고 저소득 주민자녀, 성적우수 및 특기 장학생 73명에게 9,733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아울러 재단 출범 10주년을 기념하여 재단의 사업실적, 미래비전, 후원인 및 장학생의 감사 메시지 등을 담은 동영상을 감상하고 지난 10년의 성과를 되돌아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어서 월성초 플루트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행사의 마지막을 장식했습니다. 한편 2009년 설립한 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은 현재까지 2,970여 명의 후원인과 80억 6,700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지역의 대표 장학재단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특히 장학사업으로 지금까지 진학, 성적우수, 저소득 주민 자녀 및 특기 장학생 636명에게 8억 8,1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달성군 남부지역 첫 수능시험장으로 비슬고등학교가 선정돼 14일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입시 한파 속에 열린 수능은 수험생들의 성과 얼굴을 차갑게 얼렸습니다. 비슬고등학교 입구엔 새벽부터 수능 대박을 기원하기 위해 학부모를 비롯해 선생님들과 학교 선후배 그리고 여러 단체들이 수험생들을 응원하고 격려했습니다. 수험생들도 인근 지역에서 오다 보니 한결 여유로운 모습으로 시험장을 입장하는 모습입니다. 대구 도심과 인접한 달성군의 다사와 가창 지역과는 달리 농공, 현풍, 육아 등 달성군 남부 지역의 수험생들은 매년 수능 시험을 위해 멀리 떨어져 있는 수능 시험장으로 이동해야만 하는 불편을 겪어와 학부모와 학생들의 요구가 끊임없이 이어져 오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대구시 의회 강성한 의원은 지난해
대구시 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시 달성군 남부지역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수능시험을 위한 원거리 이동의 불편함을 호소, 정책 반영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추진했습니다. 잊었던 기억이 되살아나고 펜이 가는 곳마다 정답이 되어서 수능 대박 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농공, 현풍, 육아, 구지 지역의 학생들은 가까운 곳 비설고등학교에서 수능시험 치게 되어서 저도 대단한 보람을 느낍니다. 한편 강성환 의원은 지역 학부모와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준 대구시 교육청에 감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구 달성 산림조합 산사랑 부녀회 봉사단은 13일 창단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창단식을 갖는 산사랑 부녀회 봉사단은 대구 달성 산림조합 산사랑 부녀 회원 450여 명 가운데 뜻을 함께한 44명으로 구성돼 결성됐습니다. 이날 창단식에는 이석원 대구 달성 산림조합장과 이사, 감사, 부녀회장, 봉사단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개회를 시작으로 국민 의례와 내빈 소개, 위촉장 수여, 단장 인사, 부녀회장 격려사, 조합장 축사, 단체 기념 촬영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봉사단원들은 사명감을 갖고 대구시 신청사 화원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과 산림조합을 널리 알리고 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 활동, 달성군 노인복지회관 급식 봉사, 독거 노인이나 결손가정 반찬 봉사 활동 등 지역 사회에 필요한 봉사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먼저 제가 봉사단 2년간의 단장을 맡게 되어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왔습니다. 다른 봉사단체보다 활동성과 사명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 어떻게 해야 산림조합과 우리 봉사단이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로써 대구 달성 산림조합 산사랑 부녀회는 2017년 8월에 창립해 노래교실과 요가교실, 산악회 등 문화단체 운영과 함께 이날 봉사단 창단식을 통해서는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도 펼치게 됐습니다. 한편 대구 달성 산림조합은 대구광역시 전역을 관할 구역을 두고 숲 가꾸기 사업과 조림 사업을 비롯한 저탄소, 녹색 성장을 위한 푸른 대구 가꾸기에도 적극 앞장서고 있으며 또한 예금과 적금, 대출 등 상호 금융 업무도 취급하고 있습니다. 달성군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달성 혁신 성장 포럼을 달성군민 체육관에서 12일 개최했습니다. 포럼이 열리고 있는 체육관 대강당은 관내 기업과 R&D 지원 기관, 유관 기관 단체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 성장을 위한 지역 기업들의 뜨거운 관심을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포럼은 지역 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한 전략과 과제를 모색하고 발굴하기 위해 대구 상공회의소가 주관했으며 또한 기술 및 경영 혁신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선제적 대응과 혁신 성과를 공유 벤치마킹함으로써 상생 협력적인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열렸습니다. 행사는 포럼을 알리는 개회를 시작으로 기업이 국가다라는 내용의 동영상과 4차 산업혁명 관련 VR 공연 등이 진행됐으며 그리고 이재하 대구 상공회의소 회장의 개회사와 김문호 달성군수의 환영사, 최상국 달성구 내외 의장의 축사가 있었습니다. 먼저 기조 연설에 나선 고진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이 4차 산업혁명 한반도 최초의 기회라는 주제 강연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기회 요인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존의 탄탄한 산업 기반 위에 변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다면 충분히 혁신이라는 새로운 가치 창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덧붙이며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다음으로는 김건욱 대구 디지털 산업진흥원 빅데이터 센터장이 달성군 지역 및 경제 빅데이터 분석 조사를 발표했으며 그리고 주제 강연으로는 장재호 대구 경북 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달성 지역 혁신 역량과 발전 방향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또 지역의 대표적인 혁신 성장 업체에 대한 우수 사례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이와 함께 행사장에서는 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는 R&D 지원 기관의 사업 안내와 상담, 신제품과 신기술 홍보하는 우수기업 전시 홍보관 등이 운영됐습니다. 대구 최대 미술축제 2019 대구 아트스퀘어가 전시회에 앞서 13일 개막식을 가졌습니다. 지역 최대 미술 시장인 대구 아트페어와 청년 작가 발굴 육성을 위한 청년 미술 프로젝트를 통합해 개최됐습니다. 먼저 올해로 12회째를 맞은 대구 아트페어는 한국을 대표하는 유수한 국내 갤러리와 한국을 포함한 8개국 114개 갤러리가 수준 높은 전시를 선보이며 국내외 700여 명의 작가 5천여 점의 작품이 전시됐습니다. 특히 올해 컬렉터의 방에는 댄스커의 북유럽 가구와 평소에 쉽게 접하지 못하는 쿠사마 야요이와 조지 콘도, 조나스 우드 등 명작이 전시돼 미술 애호가들의 관심을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그리고 함께 진행된 청년 미술 프로젝트는 미래 현대 미술을 이끌어갈 젊은 작가들의 독창적인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별이 빛나는 시간을 주제로 평론가와 교수, 기획자 등 문학의 전문가의 검증과 추천을 받은 국내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 작가 18명이 참가해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작품을 선보이며 미술 애호가들과 컬렉터들에게 많은 관심이 있을 것으로 주최 측은 예상했습니다. 대구시는 대구 아트스퀘어가 지역 작가들의 든든한 활동 기반으로서 많은 신진 작가들을 발굴 육성하고 미술 시장을 활성화하는 대표적인 국제 미술 행사로 거듭나기를 바랐습니다. 하나된 대구 경북 한뿌리 상생위원회가 13일 경북도청에서 2019 하반기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공동위원장인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포함한 상생위원 40명과 시도실국장 등 30명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생과제 안건 심의와 상생협력 그랜드플랜 보고 등의 내용으로 열렸습니다. 이번 총회는 상생협력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상생사업 내실화를 위한 대구 경북 중장기 상생협력 그랜드플랜을 발표했으며 현재 추진 중인 상생협력 42개 과제 외에 4개 사업을 신규로 채택하는 등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시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상생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의결했습니다. 4건의 신규 과제로는 2020년 사이언스파크 이노페어 지원과 화훼 관상식물 활용 도시 열섬현상 저감 사업, 228 민주운동 기념사업 공동 추진, 마지막으로 대구 경북 공동 크루즈 상품 개발이 채택됐습니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대구 경북의 재도약을 위한 핵심 인프라인 통합신공항 조기 건설과 신산업 육성, 경제 공동체 실현, 관광 인프라 구축 등 520만 시도민의 대통합에 이르는 수준의 상생 협력을 속도감 있게 지속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현대피아노음악연구회의 제40회 정기연주회가 오는 11월 19일 오후 7시 30분 대구 콘서트하우스 챔버홀에서 개최됩니다. 현대피아노음악연구회는 1998년 대구 지역의 피아니스트 및 작곡가들로 구성되어 창립된 클래식 음악 연구 및 전문 공연 연주단체입니다. 연간 2회의 정기 공연을 통하여 현대 피아노 음악 작품 연주 및 회원 작곡가들이 창작 피아노 음악을 발표하고 있으며 현재 각 대학에서 교수 및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80여 명의 정회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대구 경북 지역의 대표적인 공연단체입니다. 현대 피아노 음악 연구회는 지역 대구에서 유일하게 현대음악을 무대로 올리는 전문 공연 예술단체로서 중견 작곡가의 작품을 지난 22년간 무대에 올리고 있으며 관객들도 평소 무대에서 접하기 쉽지 않은 근현대 명작곡가들의 작품들을 현대피아노 음악연구회의 정기 공연을 통해 다양한 음악들을 관람하고 있고 관객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9 겨울 연극축제 열혈 청년 극단전이 22일부터 12월 14일까지 대구문화예술회관 비스롤에서 열립니다. 시대가 변해도 연극에 대한 열정을 가진 젊은이들은 늘 존재하고 조금씩 성장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 연극축제 열혈 청년 극단전은 지역 청년 연극인들이 모인 극단들을 초청해 대구 연극의 미래를 가늠해보는 무대를 선보이고자 합니다. 열혈 청년 극단전은 3가지 공연으로 나뉘어지는데, 첫 번째, 100년 전 동화 속 이야기를 현재의 기준으로 다시 해석한 극단 소묘의 Nothing Changed. 두 번째, 시골에 있는 별인의 미용실을 중심으로 미용실 딸 별이의 이야기를 찾아가는 극단 창작 플레이의 별인의 헤어사롱. 세 번째, 바보 광대가 자신을 잃고 풍비박산 쪽박차고 결국은 파국을 맞는다는 비극적인 이야기의 극단 만신의 베스 어느 바보 광대의 죽음. 이 3가지 공연으로 나눠집니다. 코끝이 시린 겨울 감성을 나누고 싶은 이들과 함께 불타는 청춘들의 연극으로 마음의 추위를 녹여보시기 바랍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주간지 푸른신문의 11월 14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달서구 착한 가격 업소가 전하는 하루 1,000원의 행복 소식입니다. 달서구는 5일 착한 가격 업소 및 성서신협 본점과 저소득 가정 후원 및 지원을 위한 착착착 달서 협약식을 열었습니다. 협약식은 달서구 착한 가격 업소인 영화반점 강정석 대표가 지역사회 보답의 기회를 가지고 싶은 뜻을 밝히면서 첫걸음이 시작됐습니다. 이에 성서신협 본점에서도 뜻깊은 활동에 함께하고픈 의사를 전했고, 더불어 달서구청 경제지원과 직원들도 1% 나눔 운동을 활용해 적극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각 주체는 매일 일정 금액을 모아 1년 적금으로 가입해 만기 시 이자를 포함한 전액을 관내 저소득 가정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다음 기사는 달성군이 베트남 관광시장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소식입니다. 달성군은 내년 대구 경북 관광의회를 앞두고 베트남 관광객 유치를 위해 8일부터 3일간 베트남 여행사 임직원 20여 명을 초청 팸투어를 진행했습니다. 사문진 주막촌, 송해공원, 대견사 등 달성군의 대표 관광지를 둘러보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도동서원도 방문하며 팸투어단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 일정으로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달성군은 아름다운 자연과 세계문화유산 등 전통문화가 잘 보존되어 있다며 달성군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기사는 매곡초등학교 육상부가 단거리 종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이야기입니다. 매곡초 육상부는 7일부터 3일간 대구 스타디움에서 열린 제49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대비 육상평가대회에서 정준우 학생이 100m, 200m 단거리 두 종목 모두 1위를 차지하며 종합 5위의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내년 제49회 전국소년체육대회의 전망을 한층 밝게 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김윤일 교장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감독과 코치 및 학생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라고 합니다. 마지막은 지역민들의 동정 소식입니다. 주식회사 인셀은 8일 농공업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현금 200만 원을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기탁했습니다. 추홍만 대표이사는 작은 정성이 다가올 겨울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스한 온기로 전해졌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전달받은 성금은 달성복지재단을 통해 농공지역의 홀몸 어르신, 장애인 등 복지사각지대 저소득 계층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달성군 청소년센터는 2일 여성가족부와 대구광역시가 주최하고 대구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주관한 2019년 청소년자원봉사대회에서 청소년자원봉사 최우수 터전으로 선정돼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수상은 각종 행사를 통한 지역사회 참여활동, 청소년 자치기구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청소년의 능동적인 봉사활동 참여를 독려하고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활성화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1일 주식회사 테크엔 이영섭 대표가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구지면 저소득층 아동 28명에게 장학금 1,000만원을 지정기탁했습니다. 이번 장학금은 구지면 저소득층 아동 27명에게 800만원을, 주거위기로 갑작스런 어려움에 처한 가정에 200만원이 전달됐습니다. 이영섭 대표는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이들이 주변의 관심과 나눔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달성군 시설관리공단과 달벗 봉사단은 1일 화원읍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에서 회원 및 주민 2,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소외계층, 다문화 가정을 돕기 위한 사랑나눔 바자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회원 및 직원과 지역 주민들이 기증한 생활용품, 의류, 도서, 장난감 등 다양한 물품을 판매하고 봉사단원들은 떡국, 부침개 등 다양한 먹거리도 마련했습니다. 행사 수익금은 지역의 소외 계층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11월 14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과 푸른방송은 지역경제 살리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검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한국마사회 레츠런 재단에서는 최근 사단법인 정인사회복지의 행복 울타리에 국민드림마차를 지원해줬습니다. 국민드림마차는 한국마사회가 과거 중요한 이동수단이었던 말에서 차가 나여 추진한 사회공헌 사업으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지역 복지단체들에게 차량을 지원해준 것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6월에 공모하여 서류심사, 현장 실사를 통해 진행되었고 대구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행복 울타리가 선정되었습니다. 음두섭 한국마사회 대구지사장은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 장애인들에게 발휘되어져 어디든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모희 행복 울타리 원장은 대구에서 제일 넓은 면적을 가진 달성군의 특성으로 인해 출퇴근에 어려움이 많던 장애인들에게 통근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고 장애인의 이동이 용이해져 지역 활동을 높일 수 있어 기쁘다며 차량을 지원해준 레츠런 재단과 현장 심사를 담당한 한국마사회 대구지사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사단법인 정인사회복지의 행복 울타리는 정원 30명의 장애인 보호 작업장으로 장애인들이 사회적 기능을 높이고 직업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나가도록 지원하기 위해 임가봉 사업, 카페 사업, 베이커리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플라워 카페, 해피 베이커리, 마사회 판매장 등 다수의 사업장에서 장애인들이 건강한 직업인으로서 가고 있습니다. 대구 달서구는 주식회사 SJ프로텍 최창일 대표가 지난 11일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써달라며 후원금 1천만 원을
재단법인 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식회사 SJ프로텍은 1996년 창립, 2012년 주식회사 SJ프로텍으로 법인 전환하여 CAD, CAM, NC가공, 사상, 조립까지 모든 생산 라인을 갖춘 자동차 내외장재의 사출 금형 및 다이 캐스팅 금형 제작 전문업체로 성장하여 왔습니다. 이 업체는 달서인재육성재단에 2014년부터 매년 1천만원씩 후원하는 등 지역사랑을 몸소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한편 2009년 미래의 주인 참된 인재 육성을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 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은 현재까지 주민들의 적극적인 후원에 힘입어 8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성적 우수 저소득 주민자녀 특기 장학생 달서 으뜸 스승상 수여 등 지금까지 636명에게 8억 8,100만원 25개 교에 1억 2,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11일에는 재단법인 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 출범 10주년을 맞이하여 기념식과 장학금 수여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이태훈 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 이사장은 후원금을 재단에 기부해 준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 맡겨주신 장학기금은 우수한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구 달성구는 13일 오전 8시부터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설화 명곡역 내거리에서 대구 포유운동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캠페인에는 한국자유총연맹 달성군 지회, 미소친절 시민 모니터단 달성군 지회, 공무원 등 7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9월 4일 안전 분야 캠페인을 시작으로 청결 분야에 이어 세 번째로 진행된 것입니다. 이날 참여한 회원들은 피켓과 현수막을 시민들에게 대구 포유운동 3대 핵심 과제인 안전, 청결, 친절, 대구 만들기 캠페인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며 리플렛도 함께 배부하였습니다. 김문호 군수는 이번 대구 포유운동이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시민들의 일상이 되고 대구형 시민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구 포유운동은 2020 대구 경북 관광의 해를 계기로 국내외 관광객을 전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청결하고 친절한 대구로 유치하기 위한 범시민 운동입니다. 대구 달서구는 지난 11일 오후 2시 옛 두류정수장 부지 및 강삼내거리에서 달서구 여성단체 협의회, 여성친화도시 모니터단, 결혼 서포터즈단 등 지역 주민 400여 명이 참여하여 여성, 아동, 가족 모두가 행복한 달서 만들기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대구 달성군이 주최하고 달성군 청소년 센터가 주관한 2019 달성군 청소년 해외 테마 체험단이 11월 6일부터 10일까지 캄보디아 3박 5일간의 일정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이번 해외 테마 체험에서는 관내 청소년 13명을 학교와 달성군의 추천을 받아 캄보디아 문화체험 등을 방문 체험했습니다. 이후 와촉 프리머리 학교를 방문하여 에코백, 폴라로이드 사진 액자 만들기 등 재능 기부를 통해 캄보디아 청소년들과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달성군 청소년 센터는 와촉 프리머리 학교와 자매 결연을 체결하여 각 나라의 청소년들의 교육 및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김문호 군수는 2019 달성군 청소년 해외 테마 체험을 통해 청소년들이 많은 문화 체험을 경험하였길 바란다. 와촉 프리머리 학교와의 자매 결연을 통해 달성군과 캄보디아의 청소년들의 교육 및 교류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달성경찰서 치안알림이 임준환. 김효인입니다. 청명한 하늘과 신선한 바람이 가을이 왔다는 것을 알려주는데요. 큰 일교차로 감기에 걸리는 분들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달성 치안알림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시민들을 불안, 불신, 불행하게 만드는 이른바 산불 사기 범죄가 극성인데요. 산불 사기에도 예방법이 있다고 하니 미리 알고 대처한다면 범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산불 사기에는 보이스 및 메신저 피싱 같은 피싱 사기와 인터넷과 취업, 전세 분야 등을 포함한 생활 사기가 있으며 유사수신과 불법 대부업, 보험 등이 이에 해당하는 금융 사기가 있습니다. 종류별 대처법에는 먼저 피싱 사기의 경우 보이스 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가 걸려오면 무조건 끊으시고 또 메신저로 돈을 요구할 때는 반드시 전화를 걸어 상대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 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상의 물건은 직거래를 이용하시거나 안전거래 서비스를 활용하고 취업 사기 같은 경우에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회사명을 검색해 확인을 거쳐 지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사기의 경우 원금 보장과 고수익 광고는 특히 주의하고 다단계 판매업의 경우 등록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또 교통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사에 즉시 연락해 도움을 받으시고 사고 현장 사진과 목격자 확인, 합의서 작성 등 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이렇듯 다양한 사기 수법이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예방하는 자세야말로 범죄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달성경찰서는 여성들이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주거침입 성범죄를 줄이는 데 밤낮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가 늘고 있는 요즘 혼자 사는 여성을 대상으로 주거침입 성범죄가 끊이지 않아 지역사회의 안전망 강화가 절실한 때입니다. 실제로 우리 지역의 실태는 어떨까요?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301건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대구 경북의 경우엔 대구는 2건, 경북은 15건으로 비교적 여성들에게 안전한 도시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대구는 인구 대비 주거침입 성범죄 발생률이 0.08%로 전국에서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대구시와 우리 달성군에 거주하시는 모든 여성분들께서 안전하게 귀가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저희 달성경찰서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달성경찰서는 최근 안전띠 착용률이 예전에 비해 떨어지자 안전띠 착용 생활화를 위한 집중 단속과 홍보에 나선다고 합니다. 지난달 22일 경부고속도로 동대구 분기점에서 빗길에 시외버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10m 아래로 추락해 1명이 사망하고 18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도 대부분의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안전띠 착용 여부에 따라 사망률이 18배나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이에 대구 달성경찰서에서는 연말까지 가용 경력을 최대한 동원해 주요 교차로에서 교통단속과 음주운전 단속 등은 물론이고 안전띠 미착용을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무엇보다 나와 가족, 이웃의 안전을 위해 안전띠 착용을 생활화하시기 바랍니다.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활동하기 좋은 계절 10월입니다. 행복하고 아름다운 추억 많이 만드십시오. 지금까지 달성 치안 알림이 임준환, 김효인이었습니다.